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단순해지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실행력은 의지가 아니고 이끌려가는 거야. 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도 이게 단순하게 실패하기 힘들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이 와서 학벌도 좋고 사업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 와서 제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항상 힘들 때 통찰이 오는데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똑똑하면 사업을 못하는 이유인데, 예전에는 내가 코칭법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똑똑하면 안 된다로 갔어요. 그래서 실행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가가 돼야 된다. 행동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이걸 억제시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걸 발명했어. 발명해, 거의 발명에 가깝습니다. 이건. 똑똑해라 그냥. 똑똑하면서도 바로 행동하는 이상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제 조건을 이렇게 깔아야 돼요. 전략가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전략가들은 주로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잘 파악되고 막 복잡한 계획을 잘 세워요. 처음에는 시작이 좋아요, 이렇게. 시작이 좋습니다. 왜냐면 전략을 짜고 들어가니까. 계속 전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죠, 이 사람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재조사. 그리고 또 계획 세워요. 그 대기업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1년 계획이 나와요. 빈틈없는 이 계획. 이게 진짜 실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게 사업으로 끌고 오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사업은 행동력이 급감하면서 아예 행동을 안 하는 전략가, 그 방구석 철학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면 사기 캐릭터가 되는데, 사실 이걸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왔잖아, 우리가. 그 부족해서 배우고 복잡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틀었어요, 제가. 어떻게 되냐? 복잡한 계획을 단순한 계획으로 스위치시킬 겁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멍청해서 사업을 그나마 좀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이 빨간 표예요. 계속 포크레인으로 실패를 계속 하는 거야. 계획 같은 거 없어, 나는. 막 가다가 어느 시점에 딱 오면은 이 느낌으로 와서 쫙 올라가거든요, 우리는. 근데 여기 리스크가 너무 커. 맞죠? 그러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걸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든 거야. 단순한 전략으로 스위칭 시키고 바로 행동시키는 거야. 네. 단순한 전략은 탄식에서부터 오고 사명 그리고 구조 모먼트 딱 세 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 항상 말하는 거지만 부하율부터 제거합니다. 부하율 제거하고요. 부하율은 다시 설명드리면 쓸데없는 카톡, 쓸데없는 모임, 뭐 인간관계, 재정, 뭐 빚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부부관계 안 좋다, 남자친구 관계 안 좋다, 이것부터 제거해요. 그리고 잠재의식으로 자기 인식을 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감정 컨트롤을 해요.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행동으로 바꾼다든지, 수치심은 굉장히 유치하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정 컨트롤, 사이코사이버틱스를 합니다. 여태까지 참아야 돼. 제발, 이 똑똑한 사람은 참아야 돼. 여기까지. 근데 대부분 보면 똑똑한 사람들 자꾸만 여기 사명 전략가부터 와가지고 이거 다 건너뛰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문제인데요, 계획이 이건데요. 이걸 지금도 하고 있어. 내가 처음 만나면 자꾸 여기로 가려고 해가지고 여기로 돌리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감정 컨트롤하고 탄식을 잘하는 거야. 탄식에서 무슨 말을 하게 만드냐, 내가.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를 말하게 만들어.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거 맞네.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 회피합니다. 회피. 그 다음 거부하는 건 이제 막 학력 쓰는 거죠. 나 이거 싫은데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스탠포드나 이런 걸 하면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올리죠. 제가. 이 탄식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가 이게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욕을 먹게 되죠. 근데 욕 먹는 거 좀 막아줘요. 팀 스탠포드. 레퍼런스를 쌓아서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경멸을 사기도 해도 질투가 나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범접 불가 상태로 가죠. 그 다음에 욕했던 사람이 고용됩니다. 요걸 건너가야 돼. 이 구조 안에서 노는 거야, 우리는. 항상 구조 안에, 내가 돈도 그랬죠. 저번 시간에 돈, 에너지, 그 다음에 가치, 신용, 돈이었죠. 이건 똑같아. 탄식을 발견하면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편하거든. 똑똑한 사람들 봐봐. 똑똑한 사람들. 나 이거 해놨잖아. 단순하지? 근데 당신 여기 있는 상태라고. 이걸 메타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구나라고 하고 욕먹는 것도 약간 삭제해주고 경멸도 삭제해주고 삭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시켜줘, 내가. 그리고 이제 범접 불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사명 전략화야. 탄식이 나왔다면 사명이 나올 수 있어. 그럼 사명이 나오면 어떻게만 붙이면 돼, 여기다. 어떻게. 이거 사명 어떻게 이루지?
이건 또 디테일하게 설명해. 탄식은 그러면 뭐냐? 내가 정말 싫은데 계속 하는 어떤 행위예요. 이겁니다. 사실 유튜브 보고 이걸 알기는 힘든데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베푸는 거였어요. 베푸는 걸로 갔다가 이걸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저 혼자 베풀었거든, 혼자.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베푸는 거에서 더 심연으로 들어가니까 순수성이었어요. 순수성을 파악한 거예요. 순수성은 뭐냐? 나에게 거기에 비즈니스가 붙여진 건데 다운증후군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도 이게 에너지를 느끼거든. 유튜브에서는 이런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바보 같은 게 있어. 그 약간 좀 편한 느낌 있지. 사람을 딱 대할 때 그 느낌 알아본다. 그게 순수성이. 그게 초딩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초딩의 순수성이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없을까? 그래서 비즈니스의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는 존재가 나온 거예요. 그게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사명이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만들까? 이걸 순수성을 하려면 사명을 찾아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 사명 찾으려고 내가 부하를 하는 거고, 잠재의식 하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명을 또 유지시켜줘야 돼요. 내가. 이걸 유지시켜야 돼요. 받아들이고 욕먹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체크메이트, 스탠포드, 팀 스탠포드, 이 부하율 하나 가지고 4번 고치. 막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디벨롭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야죠. 거기다가 찾는 거에는 포맷, 위키카이, MBTI, 수단과 방법, TCI, 다 가져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든 찾아달라고. 도구가 계속 들어가죠, 이게. 발전은 어떻게 시킬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3개월 과정을 6개월로 늘리고, 막 이런 전략을 계속 짜죠, 저거. 거기 해외 스탠포드도 추가하고. 전략 계속 짜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구전 모먼트로 갑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서, 이 전략을 짜면서 구전 모먼트가 또 설계되죠. 자, 저의 구전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싶냐면 1번 사업 고민이 있으면 김수환한테 가보세요. 김수환 채널 한번 봐보세요. 되게 니나죠. 되게 좋은 구조 모먼트예요. 던지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붙여? 너무 심플하잖아. 그리고 이제 마스터한테 대표님한테 뭘 듣고 싶냐? 내가 A 그라운드 아니었으면 김수환 아니었으면요 내 인생 내 사업 X 될 뻔했어. 이게 실제로 어제도 들었어. 5년 전 컨설팅 대표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 나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갑자기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그냥 전화를 했다. 5년 전에 내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궁금하다보다는 아찔하다 이렇게 했죠. 아니 들어요. 저. 그러면 이걸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구전 모먼트 여기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1개월 때 구전 모먼트, 2개월 때 구전 모먼트 다 있어 우리는. 이대로 말합니다. 이대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2개월 차 때는 어떤 전략 짜지? 1개월 차 때 어떤 전략 짜지? 자 이것만 하면 돼. 어떻게 하고 줘? 단순하잖아. 어떻게 하고 쳐? 구전 들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 수단과 방법 가야지 마 그다음부터. 화면 온라인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전 모먼트가 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구전 모먼트 설계하고 이 기획을 나랑 같이 짤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커스 대표님들은 이 느낌이 옵니다. 이 사업 아무리 생각해봐도 실패하기 힘들겠는데? 나 이 말 듣고 싶어. 이 말 실제로 나왔어. 이번 41기 거의 다 나왔어. 이 느낌이 그 대상같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내 손 떠났어. 이 사람의 말에 다 맞고 저는 여기에 건들 필요가 없어. 그래서 봐봐.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을 가봅시다. 이 초록색. 똑똑하신 분들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안 해? 단순한데? 탄식 찾았지. 사명 찾았지. 어떻게 하면 붙이면 되지. 정답 나왔지. 구전 모먼트 나한테 실패하기 힘들게 나왔지.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 실패 안 하고 바로 올라갑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차라리 이 시스템을 가져가면 그냥 넘사벽으로 바로 지수함수 곡선 이제 이건 실패 없이 지수함수 곡선 드리거든요. 제가 하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러서 자꾸 나락으로 가길래 이걸 만들어낸 거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똑똑하세요. 단순하게 똑똑하세요. 그러면 사업이 심플해지고 구전 모먼트 설계하고 어떻게 하면 붙이면 사업 무조건 이깁니다. 이 확신이 이거 실패하기 힘들겠네. 이 말 나오면 내 우러러 나와서 자기 말로 나오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사라진 그 예를 들어보면 이 느낌이 나온 사람한테 내가 이전에 사명이 전략화되기 전에 하도 안 나오길래 내가 사명의 전략화를 짜줬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게 짰어요. 제가 생각해도. 막 예를 들면 취업 코칭을 한다고 쳐서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사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색깔이 없던 거야. 페르소나의 색깔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취업 코치 있길래 아 이거 퇴사 코칭을 같이 하자. 취업도 시키고 퇴사도 하는 포지션으로 가고 시스템 설계자니까 여기 메이크 같은 거 좀 써가지고 좀 휘황찬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스템 설계자를 해가지고 융합시키자. 괜찮은 전략이잖아.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탄식을 찾았고 사명을 찾아서 진짜 사명을 찾아서 뭐냐면 대표님 이런 거 어때요? 4주에 아이템이 100% 런칭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라면 실패하기 힘들죠. 이게 만약에 4주에 100만 원이라고 쳐도 내가 아이템 런칭을 아예 못하는데 몇 년 동안도 이게 내가 소문이 타면 어떻게 해? 야 4주만 있으면 여기 아이템 런칭되라는 구전 타면 어떻게 돼요? 실패하기 힘들죠. 지금 내가 여기까지 내가 전략 짠 거 뭐야? 다 끝난 거야. 의미 없어. 내가 쭈구리 된 거잖아. 내가 쭈구리 된 게 훨씬 나아. 왜냐면 당신이 이제 마음대로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서도 내가 쭈구리 돼가지고 그들이 더 잘 나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시나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유튜브로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막 해도 당시에서 우러러 나온 탄식을 기반한 사명의 전략과는 내가 쪽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해결을 해버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단순해지고 행동을 할 수밖에. 왜냐면 정답지를 원하거든요. 정답지 됐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팀 스태프 조원들이 이게 정답지가 맞다는 실체가 계속 나오면 이 똑똑한 사람 못 견뎌. 해야 돼. 이제 행동은 밥 먹듯이 되는 거죠. 할 수밖에 없게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은 의지가 아니고 이끌려가는 거야. 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밥 먹으면 배부를 수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거. 밥을 먹으면 배부르잖아. 사업도 이게 단순하게 실패하기 힘들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 예. 그래도 막 실행력 챌린지 막 그래가지고 막 뭐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오늘 뭐까지 해보시다 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이때부터 챌린지도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니까. 자, 오늘은 너무 똑똑하면 사업을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려다가 똑똑해도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침 자격증에서 안 나와요. 가르침은 어디 있어? 가르침 실전의 산문이라니까. 진짜 리더나 교육하는 사람은 결국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 대표님 제가 누굴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스레드에 이 질문 그대로 올렸어요. 갑론을박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오히려 한 50% 이상은 그 자격에 대해서 아직 그 뭔가 깨어있지 않은 느낌을 봤거든요. 그래도 한 30-40%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이제 내가 뭔가 세팅을 해주면 아 대표님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자격 확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 자격증의 역사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자격증이라는 거는 산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관료화가 됐잖아. 우리가 산업혁명이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해진 거예요. 왜 필요해졌냐? 원래는 목수나 의사, 약사, 대장장이가 있었어 옛날에.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여기에서 이제 그 타인 증명을 많이 한 어떤 전문가 집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전수 창업을 한 거야 원래는. 그래서 누구 밑에서 배웠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 우리가 쿵푸라고 해보자. 쿵푸. 쿵푸를 배울 때 내가 어떤 스승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막 뭐 증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랑 되게 비슷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전문화되고 산업화되고 관료화되다 보니까 이게 끼어든 거야. 정부와 국가와 제도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비인격적 신뢰 시스템이었어요 원래. 비인격적이에요. 정부, 국가, 제도가 어떤 이게 아니잖아. 전수하는 게 아니잖아. 시험을 만들고 무슨 테스트를 막 그래서 내가 식품기사 있거든? 저 식품기사가 있는데 제가 재수 끝에 식품기사 합격한 사람이야 내가. 국가 공인자격증이야 이거. 근데 거기 실험도 하고 뭐 사지선다해가 60점을 넘겨서 60점 받으면 합격하거든요. 필기는 실기도 60점이야. 그래서 실기를 2번 했지 내가. 근데 내가 이 지식이 있냐? 없어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살짝 희미하게 사지선다형의 찍기 능력이 좀 공부를 했던 게 기억이 나. 실기는 아예 기억이 안 나. 무슨 스포이드를 뭐 하라고 하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럼 내가 이게 자격이 있는 거냐? 난 자격이 없다고 봐. 자 그러면 자격증은 왜 존재하냐? 는 걸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인정을 할 것 같아요. 법적 위험이 있거나 공공의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에 타격이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약을 잘못하거나 의료를 잘못하면, 그리고 변호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들은 좀 필요하다.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 분배하고 있어서. 왜냐면 봐봐, 의사협회에서 막 들고 일어날 때가 언제죠? 의대 증원할 때. 의대 증원.
의대직 증원되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많아지네? 그러면 의사의 이득이 줄어드네? 그냥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약사도 그렇죠, 약사. 약사도 뭐 처방전으로 막 싸웠죠, 사실. 이게 한약사한테 이걸 줄 거냐, 말 거냐. 기득권 싸움이야, 그냥. 이 권력 분배. 하려고 자격증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 자격증은 사람들 왜 믿을까 또 가봤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에 인지적 지름길이라는 게 있어요. 좀 간단한 걸 좋아해요. 단순화된 판단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자격증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되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그냥. 자격증은 제도의 산물인 거야. 이 제도. 정부, 국가 제도. 좀 간편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갑자기 내가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 몰래 수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좀 아니잖아. 공교육 같은 데 있지만 사교육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사실은.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는 것들은 누군가를 가르칠 때 성인 교육이야, 성인 교육.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민간 자격증이라고 있어. 민간 자격증. 필라테스나 이런 체육관에는 이게 많아. 공인 민간 자격증은 이건 뭐냐. 어떤 요건만 있으면 자격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이걸로 자격증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장사.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제도의 산물에서 진짜 리더나 교육하는 사람은 결국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은 지금도 우리가 만들어 볼까? 계속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예. 가르침은 실전의 산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이 뭔지 알겠죠? 자격증 없이 신뢰는 어떻게 만들까? 신뢰. 첫 번째는 사례 기반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이거 어떻게 만드냐?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대표님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 사업 일기를 적으세요. A그라운드 카페에 오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부터 사업이 구축되는 기획 단계부터 해서 실행 단계부터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스터 대표님들은. 계속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신뢰라는 게 생기죠. 아,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했었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이게 다 보이죠. 그러면 신뢰가 생겨. 자격증은 아까 이게 목사, 의사, 제장장이 전수했던 거다, 원래가. 이게 신뢰를 하는 거죠. 누구 밑에서 배웠냐. 이 신뢰를 획득할 수 있어. 두 번째는 특정 문제에 대한, 이걸 서사를 기록하면서 특정 문제에 대한, 이걸 유튜브로 갈 수도 있겠죠. 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책도 권위야. 참 신기한 거야, 권위가. 특정 문제에 대한 집요한 해결을 증명한다. 이것도 증명을 하는 건 어떻게 되냐.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계속 찍어대는 게 이거야. 증명하기 위한 거야. 집요한 해결 증명. 저번 시간에 유튜브에 이거 달았죠. 요런 거 달았었고. 에너지, 가치, 신용, 돈. 이거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적용했을 때 이게 되니까 이게 증명하고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어. 너무 똑똑하면 사업 못하는 이유에 내가 탄식, 내가 증명했고 타인을 증명해서 이거 실패하기 힘든데 카페 가면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특정 문제를 집요하게 파는 게 필요하다. 특정 집요한 해결 능력이 증명돼야 돼. 그 증명을 컨텐츠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이 나를 증명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아까 대장장이가 타인이 얘 사람을 증명했잖아요. 자격증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대로 가면 돼. 이게 본질이잖아, 자격의 그 본질. 자, 봐봐. 나를 증명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팀 스탠포드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타인한테 시도를 하는 거야. 시도. 이게 타인이 한 5명 됐어. 5명 중에 성과가 한 3명 나왔어. 증명됐잖아. 그러면 이거 증명을 이 사람이 해주면 이 사람한테 9점 모먼트 만들면 어떻게 돼? 얘 여길 가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나 누구한테 배웠어. 아까 있잖아. 누구 밑에서 배웠어. 이게 됐어. 이게 자격이라니까. 이게 진짜 자격의 본질이야.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사명과 원칙입니다. 돈의 본질로 다시 가볼까? 이거 좀 지우고. 돈의 본질, 에너지죠. 가치죠. 이게 전문성 있죠. 정확성, 친화성이죠. 신용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시간, 모수, 사람들. 이게 돈이죠. 자, 사명하고 원칙이 있으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냐? 일관성을 얻을 수 있어. 일관성. 그 일관성이 시간을 타고 신용으로 세팅되면 이 가치를 증명했어. 5명에서. 그 신용이 일관성을 띄었어. 그러면 돈이죠. 이 분야만큼은 이 사람이다라는 구전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자격은 나는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냐? 근데 MBA를 따야 되나 내가? 또
MBA 갔었어요, 저. 그래가지고. 자퇴하게 됐는데, 2번이나 자퇴를 했어, 자퇴. 근데 MBA를 나왔다고 해서, 뭐가 되냐. 여기 MBA 졸업하면 많이 나와. 여기 박사도 있고. 근데 결과로 증명은 못해요, 이 자격은. 그러니까 이 결과로 타인이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국가 제도, 비인격적 신뢰 시스템이 그냥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한 거야. 그러니까 허가야 그냥. 그래서 뭐, 봐봐, 변호사가 있다고 쳐봐라. 변호사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그 수임을 받을 때마다 다 실패야. 뭐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부터 하고 요런 거 따도 된다. 이거 돈 주면 다 딴다 이거. 대중이 너무 인지적 지름길을 원하셔서 단순한 판단을 원하면 이거 하나 따주면 된다 그냥 나중에.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다 결국엔. 쉽게 설명하면 MSG 같은 거죠. MSG. 약간 단순한 판단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작을 해주는 거다 그냥 자격증을. 누구한테 공인받았다고. 내가 아까 식품기사 있죠. 식품기사가 내 직업을 보장해주지도 않고, 맞죠? 이런 것들은 권력분배 때문에 의사, 약사들은 권력분배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격이 있나요가 교원 자격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역사를 보면. 결국에 이 본질 있죠. 의사, 약사, 목수가 전수를 했고 누구 밑에서 배웠냐? 자격을 했던 거. 배웠는 걸 타인한테 증명하면 가르침이 유효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 자격증에서 안 나와요. 이해가시죠? 가르침은 어디 있어? 가르침. 실전의 산문이라니까? 자격증은 제도의 산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도 봤거든? 내가 가르치는 자격을 여기에 빠져가지고 편입을 하는 사람도 봤거든. 편입 학원을 등록하는 사람도 봤어. 내가 어떻게 없어가지고. MBA를 가는 사람도 봤어. 이 2년 어떡할 거야? 이 3년 어떡할 건데. 실전의 산물을 쌓지 못한 상태로 유보하는 거야, 유보. 꿈을 유보해버리는 거죠. 그냥 이거 실전 산물 쌓으면서 그냥 심심할 때 가는 데가 여긴데 실전 산물 쌓으면 또 여기 갈 시간도 없어.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핑계다. 이것 때문에 이 질문에 갇혀서 제도의 오해로 진짜 본질 파악 못하고 여기 빠져버리는 거야. 큰일 날 일이야. 가르친 실전의 증명, 타인의 증명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갇혀서 이상한 MBA 가거나 대학을 다시 들어가거나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 다 이게 갇혀졌을 때 심심할 때 가세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면 구독해 주시면 많은 인사이트를 더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에너지가 나쁘면 단기적 돈이 나오고 내 에너지가 좋으면 장기적 돈이 나온다. 그리고 에너지가 좋아질수록 가치가 커지고 가치의 장기화가 시간을 먹이면 신용이 쌓여지고 신용이 커지면 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죠? 이거 매출이 1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이 100만 원 돈 벌려고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했는데 이거 다 까먹고 빙산이 있으면 빙산에 돈이 있는데 여기 아래 다 까먹고 여기 에너지, 가치, 신용 다 나 모르겠고 모르니까 여기만 보니까 돈이 단기적으로 벌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까?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해봐. 부의 본질적 창출 구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잖아요. 부는 그냥 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돈은 어떻게 본질적으로 창출이 될까를 한번 철학적으로 고민해 보자는 거죠. 이게 먼저 고민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웹이나 퍼널을 해서 돈을 벌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 때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면 굉장히 심플해져 단순해질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하는 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오늘 설명이 끝나면 완전 심플해질 겁니다. 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이란 뭘까? 부라는 건 뭘까라고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가치를 생산한다. 가치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저는 돈의 본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에너지가 있다 쳐보자. 에너지가 처음에 조그맸다가 점점 에너지가 커지겠죠. 이게 글로도 표현되고 이게 제품으로도 표현돼요.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게 장기적으로 가고 나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빠집니다. 이 에너지가 커지면 가치를 창출합니다. 가치에는 여기 썼듯이 정확성, 전문성, 친화성이 있어요.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느냐, 친화성이 있느냐,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치가 커지죠, 이제 또. 가치가 또 커져요, 이렇게. 가치가 또 커지면은, 가치에는 시간이라는 게 먹여지죠. 시간을 먹여지면 신용이라는 게 생깁니다, 신용에서, 신용이 커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발급되고, 대출도 나오고, 그러죠. 돈이 산출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로부터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제품이든 서비스든. 이 구조 안에서 움직이세요.
내 에너지가 나쁘면 단기적 돈이 나오고 내 에너지가 좋으면 장기적 돈이 나온다. 그리고 에너지가 좋아질수록 가치가 커지고 가치의 장기화가 시간을 먹이면 신용이 쌓여지고 신용이 커지면 돈이 나오는 거야. 예. 결국에는 돈은 가치를 생산해야지만 되는 거야. 가치의 생산은 에너지가 좋으면 가치가 생산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쉽게 표현해보면 지금 내가 유튜브를 찍는 게 뭐 그렇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내가 에너지 되게 좋다고 그러면 그럼 가치가 갑자기 인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하는 투나 이런 게 좀 약간 뭐 구수해. 그럼 친화성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얘가 좀 믿을만 하는구나. 몇 번 뭐 봐. 그럼 시간을 또 이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보고 저 영상도 봐. 그러면 신용 계속 쌓이니까 이거 만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세일즈가 된 거야. 와서 내가 직접 만나다가 또 세일즈를 하잖아? 그럼 돈이 산출되잖아. 나랑 함께 갈래요? 그러면 돈이 되는 거야. 이거예요. 여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죠? 이거 매출이 1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이 100만 원 돈 벌려고 돈 어떻게 벌지 어떻게 했는데 이거 다 까먹고 그러니까 빙산이 있으면 빙산에 돈이 있는데 여기 아래 다 까먹고 여기 에너지, 가치, 신용 다 나 모르겠고 모르니까 여기만 보니까 돈이 단기적으로 벌리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돈의 보상, 그러니까 부의 보상은 어떻게 일어나냐예요. 또 하나는 보상. 이거 안 변합니다. 이게 뭐 뻔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먼저 주는 가치가 커면 클수록 이 가치가 크잖아? 굉장히 커. 엄청 큰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받아야 되는 가치 줬으니까. 근데 이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가 생겨. 그게 신용이야. 시간을 매기니까. 예. 그러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가 되니까 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결국엔 받는 것이 내보내는 돈.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보다 내 가치가 엄청 크면 어떻게 돼요? 돈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가치가 엄청 작은데 돈을 크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받는 것이 내가 주는 돈보다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만 줘요. 가치가 없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그때 세일즈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들이 돈 안 주는 건 좀 가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세일즈 합니다. 가치가 없으면 빨리 가라. 난 당신하고 하면 안 돼. 근데 당신 가치가 있으면 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세일즈를 하게 되면 되게 솔직한 세일즈죠. 예. 뭐 핑계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반대해서. 아니다, 그냥 가치가 없는 거야, 당신이. 직장을 나가서 시간이 없어. 아니, 가치가 없는 거라고요. 진짜 본심은. 근데 자기도 몰라요, 그걸. 그 상황 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그 카페에 있다가, 이 동탄에 카페에 있다가 수강생을 만났습니다. 또 클래스 U 강의 수강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강의 수강생이 남자예요. 우락부락한 남자신데 편지를 막 써가지고 저한테 대표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한테 편지를 건넸어요. 그럼 뭐죠? 내가 준 그때 4, 50만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싶어. 만약에 그냥 내가 뭐 클래스 101이나 클래스 U에서 그냥 기술 강의를 했다고 하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으면 내가 편지를 받았을까요? 내 가치가 컸다는 거죠, 제가.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레드 같은데 제가 시키지도 않은데 김서한 대표님이 뭐 스레드가 좋다 막 이런 게 막 구정이 돈다. 고민이 있으면 김서한한테 가봐 이런 구정 모먼트 돈다. 그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니까요. 이게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받는 가치가 엄청 크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추상적이다고 생각하죠. 10특기를 알려드리면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가치를 높일까?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해봐. 그럼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치를 높이는 게 더 넘어가서 더 구체화해 보는 거야. 김서한과 함께면 이 사업 안 되는 게 이상할 것 같은데 그 말 있죠. 그걸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그 전략 거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략을 막 아무리 짜봤자 내가 당신들의 사명에서 나온 그 천명에서 나온 그 전략 못 따라가 내가. 그래서 나는 많이 들어요. 사명만 본질만 세팅해놓고 완벽하게 사는 이유를 세팅해 놓으면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왜냐면 자기가 전문가라서 이게 전문성. 제가 전문가잖아. 나는 거기를 떼어주는 존재일 뿐이야. 시장은 결국엔 당신의 노력이나 뭐 의도가 뭐 이렇게 착한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결국엔 실제 내가 생산한 가치로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주식시장 한번 예를 들까?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차트가 있죠. 차트. 봐봐요. 차트. 근데 차트가 이렇게 갑자기 치솟았어. 이게 가치거든요.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없는 가치인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 기업으로 한번 보죠. 기업 가치. 현금 창출력 있죠. 회사에. 현금 창출 능력이 뭐 매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순이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10억이야. 연간 10억이라고 한번 쳐보죠. 곱하보죠. 가치를. 이걸 미래 가치로 봅시다. 근데 미래에 보니까 중국 시장에 이거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한국에서만 하다가 10억을 버는데 중국 시장 인구가 몇 배지? 엄청나죠? 우리 한국과 비교도 안 되죠? 그럼 이게 몇 배 가치 정도 있을까요? 적게 쳐도 한 10배 가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기업 가치야. 이게 기업 가치. 그리고 이걸 합산해서 미래를 땡겨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돈이 나오잖아요. 주식도 이 가치가 올라간다, 뭐 뉴스가 나오고 막 이게 같이 올라가면은 거기 거래가 돼요. 신기한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게. 희한하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야. 돈의 가치는. 이걸 알아야지 내가 제품을 팔 때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칭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나. 제가 심플하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치 창출. 마스터 글이라고 있어요. 비즈니스 마스터 글. 이 글이 있는데 이 글이 1년 전에 쓴 글입니다.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제가 다 조합을 해서 내가 지금 뭐 8년 동안 했던 아주 핵심적인 거 조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가치를 창출했죠. 지금 글을 쓰고 발행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했어.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한 10번 이상 고친 거. 수정, 추가, 뭐 삭제도 있었고. 여기에 에너지를 관점이죠. 이 에너지. 좋은 에너지가 점점 의집되는. 이 가치가 점점 커지겠죠. 에너지가 커지니까 가치가 커지는 거죠. 수정을 계속 했으니까 내가 계속 여기 에너지를 쏜 거야. 이거 한 반 정도 썼는데 8시간짜리 강의를 만들려고 오프라인 하려고 제가 딱 부화하고 잠재 의식 파트만 한 3-4시간을 필기를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3-4시간. 제가 원래 안 지치잖아. 여기서 병이 났어. 살이 날 정도. 이 에너지 얼마나 크면 그래. 내가 막 감당이 안 돼. 또 하나는 이거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에너지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신용을 쌓은 게 1년이야. 돈이 나오지. 1,500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글 보고 와야지, 진단을 올 수 있는데, 진단에 이 글 보고 글조차 못 써. 사람들 에너지에 막 넉다운 돼가지고. 여기 와야 된다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 이게 너무 크다는 거지. 그게 돈이 나오는 게 이렇게 가야 돼, 사업을.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생산하고 그 생산 자체가 시간을 먹여서 얼마나 신용을 쌓았는가, 여기에만 집중. 다 심플해. 이거만 집중하면 돼. 돈이 나와. 그렇다면 이 본질은 됐죠. 본질은 됐으니까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갈게요. 두 번째, 이 돈이 세팅됐고, 그렇다면 교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영향력의 곡선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선 이게 1번이에요. 1단계. 그러니까 돈을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교환할까? 이 가치하고 돈하고 교환이 될 거 아니야. 가치, 돈이 교환이 돼야죠. 이렇게. 너무 심플. 우리가 돈은 보상이죠. 가치죠, 이게 크면. 돈이 와요, 안 와요? 저울이 기울어졌잖아요. 돈이 여기로 오잖아요. 이거밖에 없어. 돈보다 이 가치가 크면 되는 거야. 보상의 요구전, 돈의 요구전에 생산하는 가치가 극대화만 되면 끝나는 거야. 이 사람들, 고객한테. 예.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비율로 따지거든요, 교환이라는 걸. 5대5 막 이런 거야. 5대5. 이걸 기울기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 5대5는 아니야. 결국엔 이건 심리적 만족이야. 심리적으로 만족해. 이게 수치가 아니야. 여러분 주식시장 아까 봤잖아요. 수수사 이렇게 봤을 때. 뭐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주가를 막 올렸잖아. 근데 여기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기대의 심리 아니야, 이게. 그렇게 돈이 산출되는 거예요. 더 깊게 가면 막 이제 좀 있으면 또 더 얘기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교환의 조건은 비율이 아니고 그냥 가치의 증가일 뿐이다. 가치가 너무 넘사벽으로 크면 그냥 돈을 가지고 이게 돈 어떻게 하면 줄까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영향력 곡선은 레버리지.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자산화가 필요하다. 이 레버리지는 뭐가 있냐? 일스된 제가 하고 있는 기획, AI 에이전트, A노드 레버리지를 할 수 있죠. 신념과 사명 같아서 에너지가 같다. 신념 사명 같고 가치 창출해서 정확성, 정보성, 친화성을 증명했어 우리는. 네, 그래서 이게 똑같은 에너지가 있는데 다른 정확성, 전문성이 있는 거야. 여기 있지, 전문성, 다른 전문성, 다른 사람. 이건 똑같아 에너지. 이게 전제 조건. 근데 에너지가 다르잖아. 다른 전문성이 있어. 안 돼. 성립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게 레버리지야. 나는 AI를 할 수 없고요. 나는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없어요. 여긴 한국 기재가 들어가. 나는 코치다. 당신들은 CEO다. 이렇게 가는 거야. 유튜브 다 못합니다. 유튜브가 뭐 썸네일이 어떻게 되는지 뭐 다 PD님이 하시잖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전문성의 분화가 일어나서 레버리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무한 확장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근데 신용이 없으면 여기서 또 바꾸라지고 에너지가 안 맞으면 또 바꾸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업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레버리지는 어렵다. 그 레버리지 실패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5년차, 20년차 사업가들 나한테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피라미드 사업가한테 왜 오는지 모를 정도로 내가 이거 심리를 분석해왔어. 여러분들 유튜브 보잖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이분하고 좀 긴밀하게 내가 속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오는 것 같아. 레버리지 그도로 어려워. 이 구조 안에서 하면 쉽죠. 이 구조 안으로 하면 쉽잖아요. 에너지 맞고 신념 사명 뭐하고 거기 융합돼서
에너지가 커지고 가치가 커지는데 난 이 전문성은 없어. 서로 친화해서 에너지가 화학 반응 일어나고 신용, 돈, 시간. 계속 만난지 계속 시간을 지켜봐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 나오는 거야. 그게 돈하고도 돈의 본질하고도 내가 사업을 연결할 수 있죠. 이게 융합이야. 통서, 통합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결국엔 부의 본질적 창출 구조에서도 돈의 본질에서부터 서비스까지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